네. 자,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알아보는 만관뉴 시간입니다. 최희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희입니다. 오늘도 예. 청취자 문자 받아볼 텐데요. 예. 지난 3일 처음 열린 대선 후보 4인 토론회에 이어서 내일 열릴 것 같던 두 번째 토론회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네.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법정 토론은 3번이 남은 상황인데요. 네. 대선 후보 토론회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 중 몇 분 추첨해서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예.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고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예. 시청도 하시고 청취도 하시면서 유튜브 댓글창에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만관뉴 뭡니까? 네, 첫 번째 만관뉴는 대선 후보 TV 토론 여야 신경전 2차 토론 11일 유력입니다. 첫 번째 토론도 열리기까지 참 어려웠는데 두 번째 토론 역시 날짜를 둘러싸고 시끌시끌합니다.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내일 8일 밤에 열릴 예정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밤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윤 후보의 건강상의 이유와 또 토론을 주관하는 한국기자협회, 단독 중계하는 JTBC 손석희 사장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결국 8일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원래 단독 중계하려던 게 JTBC였고, 근데 JTBC에서 만약에 토론을 하게 되면 네. 손석희 사장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를? 네. 그런데 편향성 문제다. 그렇습니다. 한국기자협회에도 편향성이 있다. 네. 여기에는 모든 방송신문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요? 어쨌든 네. 무산됐고요. 네. 손석희 사장이 또 국내에 없지 않습니까? 네, 현재 손석희 사장은 순회 특파원 보임을 받고 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1일이 유력하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됩니까? 네, 국민의힘은 어제 11일에 토론이 열리면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8일 두 번째 토론이 무산된 것은 온전히 윤 후보의 탓이라고 질책했고요. 정의당도 윤 후보가 억지를 부려서 토론이 무산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윤 후보 측도 어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책임을 돌렸는데요. 국민의당이 먼저 안철수 후보 측이 8일에 관훈 토론이 예정돼 있어서 토론 일정을 하루 이틀 늦출 수 있는지 타진했다는 겁니다. 8일에 관훈 토론이 예정돼 있어서 네. 이거 관훈 토론도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네요. 그럼요. 내일 8일. 그렇다면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국민의당은 당연히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윤 후보 측이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우리가 날짜 변경을 요청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토론을 주관하는 기자협회도 어젯밤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토론회가 불발된 것은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 측이 일정 변경 가능성을 타진한 건 사실이지만 최종 협상 결렬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안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11일에 2차 토론을 한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1일에 두 번째 4자 TV 토론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일단 8일 내일 하려다가는 이제 하지 말자 못하겠다 한 거고 역제안을 한 거가 11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정의당도 모두 수용하겠다. 이렇게 입장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는 왜 이렇게 날짜에 집착하냐. 토론 날짜를 정할 때도 도사들의 조언을 받는 건지 참으로 쓴웃음이 난다라고 비판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게 더 이상 조건 따지지 말고 성실하게 참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13일, 14일이 대선 후보 등록이고요. 그 이후 15일부터 3월 9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법정 토론 3번 이상 하게 돼 있고 그거와 별도로 지금 이건 하신 꼭 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각 당 간에 후보들 측들 간에 이제 협의를 해서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양자 토론 저번에 무산됐고요. 사자 토론 한번 열렸고 어쨌든 11일에는 뭐 열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높아 보이네요. 네, 실무 협상이 결렬되지 않고 예. 잘 협의점이 마련되면 11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만관유 주십시오. 네, 두 번째 만관유는 역대 대선 D-Day 30엔 무슨 일이 있었나입니다. 앞으로 20대 대선까지 꼭 30일이 남았는데요. 예. 지난 대선에서는 30여일을 앞두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한 달 남겨두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네. 그러면은 최근부터 한번 볼까요? 2017년에 치러진 게 19대 대선 아닙니까? 네. 19대 대선 당시에는 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예. 요즘도 이른바 네거티브 공세가 시끄럽다고는 하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 안철수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을 비롯해서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때 한 달 전에 안 후보가 사실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를 앞서기도 했었는데 3위로 결국은 투표 결과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이런 작용을 했을까요? 네, 당시 결정적인 계기는 TV 토론회였다. 이렇게 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안 후보는 TV 토론에서 스스로 네거티브 발언을 한 것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거티브 발언? 예. 네, 아마 이 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제가 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네, 유명한 네. 발언이죠. 네. 예.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토론에서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보수층 결집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예. 결국 안 후보를 앞서 2위로 레이스를 마쳤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패족 위기까지 몰렸지만 꽤 선전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전에 그 18대 대선도 짚어보죠. 네,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사이 야권 단일화가 큰 이슈잖아요. 예. 당시에도 대선을 한 달 남겨두고 야권 후보였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사이 단일화가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예, 18대 대선 때요. 자, 하여튼 뭐 이 최근에 대선 때마다 안철수 후보는 계속 단일화 이거를 계속 끌고 다닙니다. 이 이슈를.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당시 중도층의 지지를 받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된다면 야권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양측은 단일화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여론조사 문항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계속 평행선을 달렸거든요. 결국 안철수 후보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사퇴해버렸습니다. 예. 하지만 큰 시너지 효과는 내지 못했고 결국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수정당 정권이 연장됐습니다. 예, 19대 18대 받고 그러면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17대 대선 어땠습니까? 네, 2007년에 치러진 17대 대선에서는 당시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책 등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누르고 대선 후보가 되면서 대세 후보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당시 대선 한 달을 앞두고 그 유명한 BBK 사건이 큰 이슈로 전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었죠. 그렇죠. BBK 사건은 뇌관이 됐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이명박 후보가 여기에 연루되었냐 이게 핵심이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을 2주 정도 남겨두고 검찰은 이명박 후보가 무관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대선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김경준 씨가 국내로 송환이 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었죠. 그렇죠. 네, 이 후보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정동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6대 대선. 그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이때도 화두는 단일화였습니다. 선거를 33일 남겨두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원칙에 전격 합의한 게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이회창 대세론이 굳어가는 듯도 했지만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서 양강 구도로 대선판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거의 투표 전날이었나요? 아침이었나요? 새벽이었나요? 전날 밤이었습니다. 바뀌었죠, 완전히? 갑자기? 네. 정몽준 후보가
후보가 선거 전날 밤에 지지를 전격 철회하면서 이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 집 앞까지 찾아갔는데요. 문전박대당하는 장면이 TV로 그대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정몽준 후보 지지 철회에도 노무현 후보는 대세였던 이회창 후보를 이기면서 그래도 승리를 결국 거머쥐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만관유 주실까요? 네, 세 번째 만관유는 대선 한 달여 앞으로 막판 총력전 분주한 후보들입니다. 지난 주말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누구보다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후보들의 주말 행보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만관유는 완전히 다 그 대선 관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그 부울경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말 이틀 동안 부산, 울산, 경남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 토요일에는 부산과 경남을 돌면서 표심을 호소했고요. 어제 오전에는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에서 이 후보는 2029년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부산, 울산, 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는 그 김해 봉화마을 찾지 않았습니까? 네, 오후에는 김해 봉화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너럭바위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참배 후에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메가 공약이죠. 남부소도권 구상을 밝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균형 발전에 자신이 이루겠다며 영남과 호남, 제주를 묶어서 초광역 단일 경제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행보는 민주당의 그 친문, 친노 뭐 전체 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광주에 다시 갔죠? 네. 이 한 넉 달 만인가요? 네, 석 달 만인가요? 네, 석 달 만에 다시 광주를 향했습니다. 호남 득표율 20%를 넘기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광주 첫 일정으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하지만 참배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있고 두 번째 방문한 거였는데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민들의 가로막혀서 직접 분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후에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어요.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미개한 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네, 광주 지역 공약으로는 AI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광주를 미래의 산업 중심지로 키운다는 게 우선 공약입니다. 광주와 영암을 잇는 47km 구간 무제한 초고속도로 건설, 5.18 국제연구원 설립 등의 공약도 함께 내놨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쪽의 민심 그 손편지 있잖아요. 손편지도 한 230만 통 보내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방금 혹시 새로 전해줄 소식 받은 거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네. 다음 만관유 주세요. 그러면. 네, 네 번째 만관유는 그 코로나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대비 새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어쨌든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어제 자정까지 오늘 새벽 0시까지 어제 하루 집계치가 아마도 4만 명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연속 3만 명대였고 이게 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우세종이 된 이후에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자, 방역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부터? 네, 일단 사적 모임 6명과 식당, 카페 밤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앞으로 2주 더 연장된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바뀌는 거 없이 연장된다. 2주 동안. 2월 20일 일요일까지고요. 네, 새 방역 조치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학조사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역학조사관이 확진자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 동선이나 가족관계 등을 조사를 해왔잖아요. 이제는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역학조사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확진자가 스스로 역학조사서를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가 도입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코로나의 이거를 만약에 이제 스스로가 그 신속 항원 검사죠, 그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좀 뭐가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는 PCR 검사 맞고. 그래서 확진이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확진이 되면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스마트폰으로 링크를 받아서 네. 여기에 스스로 확진자가 동선이나 인적 사항 등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최 아나운서 만관님 여기까지 듣고요. 애청자 여러분 문자 사연 잠시 뒤에 소개하는 걸로 하죠. 오늘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